술에 취한 중학생이 경찰 순찰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10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천여 명.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형벌에는 징역형, 벌금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은 무엇일까? 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있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은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해요. 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소년범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칭들이 정해져요. 10세 미만인 경우에는요 범법소년이라고 말합니다.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즉 형벌도 줄 수 없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보호처분도 주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무엇이냐면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또는 교육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는 것을 보호처분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벌도 주지 않는 거죠.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는 범죄소년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는 보호처분도 가능하고요. 형벌도 가능합니다. 근데 형벌에 있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게 돼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벌은 받지 않게 되고요.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찬반에 대한 주장들이 팽배합니다. 그중에 찬성 주장을 먼저 들어보면 만 13세 미만의 높은 강력 범죄율을 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율 가운데 13세 미만의 범죄율이 60%를 넘는다고 해요. 아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에 맞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게 되니까 더 큰 범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전과자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또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범죄가 억제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위기의 청소년들이에요. 가정, 학교, 사회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